아무튼 도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공간 중에는 촌락보다는 도시가 훨씬 중요해요. 많이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는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다음 시간까지는 도시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야. 도시란 뭔지, 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튼 그 첫 번째가 도시의 지역 분화와 내부 구조예요. 자, 제목부터 잘 볼게. 자, 분화라는 말은 나눌 분자, 분수할 때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쨌든 뭔가 나눠진다는 얘기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나눠진다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구분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정한 구조를 도시 내부 구조라고 불러요. 약간 추상적인 설명인데 예를 들어보고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 서울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 한양은 얼마만큼 컸을까? 물론 조선시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는 그 사대문 있죠. 사대문보다 조금 더 컸다 그래요. 사대문 안에만 사람이 살던 건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혹시 가본 적 있니? 나중에 수능 끝나고 할 일 없으면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한번 걸어가 보시다. 그러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있었을 거 아니야.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걸어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옛날 한양은 되게 작았어. 근데 지금 서울은 크죠.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다 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점점 넓어지다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더란 말이죠. 됐죠? 자, 그래서 1번은 선생님의 고향 동네인 정읍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정읍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 자, 관악구 인구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아요? 관악구? 관악구만 4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서울에는 구가 25개가 있다. 그러니까 25개 곱하기 40만 정도 하면 1000만 되잖아요. 근데 정읍은 어떤 시인데 총 인구가 그 시골 지역까지 합쳐가지고 1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래서 자, 정읍 같은 동네는 10만 명이니까 이제 도시의 규모가 요만하다고 가정을 할게.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서울이에요. 서울의 인구는 약 1000만 명이니까 요만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 됐죠? 이만큼까지는 아니겠구나. 자, 얘는 1000만 명. 그러면 얘하고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 서울에도 일자리가 있고 정읍에도 일자리가 있어요. 서울에도 식당이 있고 정읍에도 식당이 있고 서울에도 미용실이 있고 정읍에도 당연히 미용실이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일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서울에도 일자리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학교 가까운 게 짱이죠. 누구는 7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바로 앞에 사는 친구는 50분에 일어나서 지각을 안 해. 직장인들의 로망이잖아. 회사 가까운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도시는 회사 가까운 곳에 집을 이렇게 마련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 땅값이? 별로 안 비싸니까. 자, 서울에서 교사하나 저기 정읍 가서 교사하나 연봉 똑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서울에서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못 사는데, 정읍에 있는 평범한 아파트는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 그럼 3년이면 괜찮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서울이 이상한 거야. 지방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일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까운데 집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공장도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근데 서울에서는 여기 회사 바로 옆에 내가 집을 얻고 싶어. 가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조그마한 동네는 도시는 이것저것 막 불규칙하게 섞여 있어요. 일정한 규칙이 없어.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칙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명동, 서울시청 근처 가본 적 있지? 자, 거기는 어때? 여기 관악구랑은 많이 다르죠? 분명히 뭐가 다르지? 우리 관악구, 특히 우리 학교 주변은 뭔가 다르죠? 여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란 말이죠. 됐니? 그래서 여기는 마구 이렇게 섞여 있다. 불규칙하게.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지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뭔가 다르더라.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역이 구분되는 걸 지역 분화라고 부르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구조를 도시 내부 구조라고 불러요. 됐니? 네. 자, 일단 또 읽고 이제 밑에 있는 거 설명 더 할게요. 자, 그래서 도시의 지역 분화는 의미는 도시가 성장하고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내부가 기능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현상. 그리고 특징은 지역 분화는 조그만한 도시보다는 큰 도시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그리고 지역 분화의 결과, 자, 도시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의료 기능도 있고, 교육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상업 기능. 그러니까 상업 업무 기능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거 기능,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공업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기능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곳에 모여 있더란 말이죠. 이런 걸 도시 구조라고 불러요. 됐니?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도시의 지역 분화 요인, 원인 한번 볼게요. 원인. 왜 서울은 지역마다, 위치마다 모양이 이렇게 다른지.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접근성이죠. 자, 접근성은 글자 그대로 얼마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접근할 수 있는 성질. 됐죠? 자, 그럼 봐봐. 자,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요. 서울의 가운데 부분을 A라 그럴게요. 그리고 우리 관악구는 여기쯤에 있거든요. 자, 관악구 중에서도 우리 학교 앞에, 정문 앞에, 여기를 B라 그럴게요. 자, A하고 B하고 어디가 접근성이 좋을까? 접근성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자, A랑 B랑 어디가 접근성이 좋아? 야, 이건 당연히 A가 좋지. 네. 자, 서울에 있는 교통편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교통편이 짜져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동네로 올라 그런다. 직접 올 수 있는 방법 없어. 그쵸? 그래서 접근성은 도시의 중심 부분이 높고 도시의 가장자리 부분은 접근성이 낮다 또는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됐니? 야, 당연하잖아.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돈을 좀 모아서 커피 전문점을 차리고 싶어. 여기다 차려야 되니? 우리 학교 앞에다 차려야 되니? 여기다 차려야 되죠. 자, 여기는. 자, 앞으로 혹시 그럴 우리 학교 정문 앞에다가 커피 전문점을 차리겠다. 나한테 꼭 물어보고 차리세요. 나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릴 거야. 왜냐면 접근성이 다르잖아. 사람이 와야 뭐 커피를 팔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이해되죠? 네. 그래서 도시는 면적이 넓어지면요 지역에 따라 접근성 차이가 되게 커져요. 자, 여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러면 뭔가 거기 지원하는데 망설일까 아니면 그냥 지원하면 될까? 그냥 지원하면 돼요.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거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서울에서는 내가 관악구에 사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에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야, 고민이 아니라 가는데 2시간 걸리고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죠. 못 가는 거 아니야. 접근성 차이 때문에 도시의 규모가 다르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도시하고 큰 도시는 많이 다르다. 됐죠? 네. 어쨌든 그 첫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대라는 말은 지리 시간에만 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말이라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촌락과 도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 땅값이 다르죠? 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집에서 살아요. 집도 얼마 안 비싸니까. 서울에, 시골에 있는 집 있잖아. 한 2, 300만 원이면 사요. 어차피 빈집도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청이나 도청에서 젊은 사람들 내려가겠다 그러면 집도 공짜로 줘요. 어차피 빈집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니? 네. 그런데 서울에서는 네. 진짜? 자, 아무튼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촌락 사람들은 농사를 짓든 거기서 살든 자기 집, 자기 땅에서 뭔가를 해요. 내 거야. 근데 서울은, 대도시는 빌려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도 내게 아닌 너네 거고요. 전세를 살면 남의 집이잖아. 네. 그다음 내가 커피 전문점을 차리려고 그래. 뭐 노망은 내 건물이 있고 거기서 내가 커피 전문점을 하는 게 노망이긴 한데 내 건물도 아니고 나는 그걸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도시는 촌락보다 훨씬 더 빌려 쓰는 개념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땅을 빌려 쓰는 거야. 그럼 반드시 뭘 지불해야 된다. 사용. 그럼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임대료라 그러잖아요. 네. 그 땅을 빌렸으니까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지. 그 임대료가 지대예요, 지대. 지대. 읽어보면 그 말이잖아. 그러면 지대는 대체로 접근성이 좋을수록 임대료가 비싸겠죠. 자, 우리 학교 전문 바로 앞에 만약에 우리 학교 지금 교실만한 땅을 만약에 빌려 쓰려고 해. 임대료 얼마쯤 되면 될까?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공간을 서울시청 앞에서 빌리려고 해. 비교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접근성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르다. 지대가 다르다. 그럼 지대가 다르면 땅값은 땅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접근성, 지대, 집가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접근성이 좋으면 지대가 비싼 거고 지대가 비싸면 땅값도 비싼 거고.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읽고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도시 내 각 기능에 따라 지역별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그래프 있죠? 이건 그래프 지우세요. 옛날에는 종종 물어봤었는데 그 옛날도 한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울하고 맞지도 않고요. 오늘날 대도시하고 맞지도 않아서 이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그냥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아까 서울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도심 지역하고 우리 관악구하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돈이 정말 많아서 고급 백화점을 내가 차리고 싶어. 우와. 그래서 정말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돈은 이제 무한대로 있어? 그러면 어디다가 백화점을 차릴까? A. A야 B야? A. 당연히 A죠. 우리 관악구에는 백화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관악구에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보라매 공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는 관악구의 이미지보다는 동작구의 이미지가 강해요. 실제로 거기가 관악구랑 동작구랑 경계거든요. 실제로 관악구에는 동작구에는 백화점이 없어. 보라매 공원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대부분의 백화점은 여기 아니면 강남에 있죠. 그러면 왜 여기다 백화점을 안 지을까? 돈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사람도 없고 백화점은 지을 수 있긴 하지만 맨날 소리만 보겠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 그런데도 여기다 백화점을 지어야 돼. 왜? 그래, 임대료가 비싸지만 돈 더 많이 벌어서 임대료 내고 이익 남기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임대료,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고급 서비스 기능은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살 집을 사는 건 아니더라도 전세를 일단 얻으려고 해요. 여기에도 전세 있다? 여기도 당연히 전세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전세를 얻을 거야? 여기에 전세를 얻을 거야? 자, 직장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직장은 여기야. 네. 전세를 어디다 얻고 싶어? 당연히 여기다 얻고 싶죠. 네. 근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는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세를 얻고 좀 불편하더라도 출퇴근해야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는 주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대 지불 능력이 높지 않아요. 너무 높으면 거기 살 수 없어. 이해되니?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땅값 비싼 여기에 있을 수가 없고 서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밀려난다기보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기능에 따라서 지대 지불 능력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됐니? 이해돼? 내 목소리 들리니? 아니, 농담처럼 하는 말인데 우리가 눈꺼풀 있잖아. 그거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돼요. 근데 귀에는 귀꺼풀 없거든. 근데 신기하게 나는 열심히 떠드는데 못 들었대.
그 물리적인 어떤 커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자,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시의 지역 분화 과정, 집신현상, 이신현상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강조 표시. 자, 뜻부터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심은 무슨 뜻이냐면요,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중심과 뭐 하냐면 이별한다. 원래는 중심에 있었는데 얘가 자꾸 주변 지역으로 중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심이라 그래. 됐니? 그 다음 바로 밑에 나오는 집심은 뭘까? 중심으로 집중한다. 자꾸 중심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심현상의 반대말이야. 됐니? 네. 자, 그래서 도시가 대도시가 되면 그 과정에서 이심현상과 집신현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역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네, 그 과정에 대한 거거든요. 자, 설명할게. 봐봐. 자, 서울이 우리 그 전 단원 보면은 1960년대 인구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한 250만 명? 지금은 1000만 명이지만.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서울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서울을 요만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표적으로 상업 업무 기능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주거 기능이 있었을 거고요. 이게 서울에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공업 기능도 있었을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교육 기능, 학교 같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다 있었겠지. 여기만 서울이었으니까. 참고로 우리 관악구 있죠? 네. 관악구가 서울이 된 게 1963년부터예요. 그 전에 여기는 경기도였어. 자, 여러분 김포공항 있죠? 김포는 서울에 있을까? 김포공항은 김포에 있을까? 서울에 있을까? 서울에 있어요. 왜 근데 이름이 김포공항이야? 그러니까 생길 때는 김포였는데 서울이 확장되면서 서울이 깡패잖아. 야, 서울이랑 김포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래서 서울이 돼버렸어. 지금 김포공항은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야. 우리 강남 있죠? 강남도 우리 관악구랑 같은 해에 서울이 됐거든요. 저기도 경기도였어. 그 재밌는 거. 자, 여러분들 강남중학교 알아요? 강남중학교? 강남중학교 알아 몰라? 알아요. 어디에 있어? 대박. 대방역에 있죠? 그 성남고등학교 바로 옆에. 여기 이 강남이 그 강남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서초, 강남, 송파. 그냥 강의 남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강남중학교가 강남이 없어. 왜? 그러니까 강남중학교가 생길 때는 우리가 아는 그 강남 있죠? 없었어. 거기 허허벌판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강남은 그냥 한강이 남쪽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 강남중학교가 그래서 강남중학교예요. 강남에 있어서 강남중학교가 아니라 강남이 생기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강남중학교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1960년에는 서울이 요만했는데 지금은 서울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기에 있던 주거 기능 자꾸 땅값이 올라가요. 임대료 비싸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집 같은 걸 산 다음에 거기다 빌딩 같은 거 세우겠죠. 돈 많이 준대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그래서 주거 기능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공장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돈 많은 기업에서 공장 또 사가지고 자기 본사 세우겠지. 그쵸? 그래서 공장 빠져나오고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기능이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기에 땅값이 올라가면서 주변으로 빠져나오게 돼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소리 이심 현상이라고 불러요. 도심에서 멀어진다. 됐죠? 네. 좀 반대로 아까 말했던 돈이 많아. 나 백화점 세우고 싶어. 어디다 백화점 세워야 돼? 번호가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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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기능들은 내가 사업이 성공했어. 지방에서. 나 서울로 진출할 거야. 나 본사 어디서 세워야 돼? 당연히 뽀대 가게 서울시청 옆에다 본사 세워야지. 그래서 자꾸만 여기 도심으로 몰려드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네. 이게 되죠? 네.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도시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들도 있다란 말이죠. 이걸 무슨 현상? 집심 현상이라고 한다. 따로 이게 계속 되풀이 되면 도시의 중심 지역하고 도시의 주변 가장자리 지역하고 아예 다르겠죠. 아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서울시청 근처를 가서 보는 풍경하고 우리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보는 풍경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예심현상과 지심현상이 일어나면서 도시의 내부 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그냥 상식. 자, 우리 학교가 광신학원, 중학교 방예고 우리 인문고 합쳐가지고 광신학원이라 그래요. 자, 이 광신학원이 여기, 현재 여기 삼성동, 여기에 자리를 잡은 건 몇 년도일까? 우리 인문고는 몇 년도에 개교했어? 여러분들이 몇 회 졸업생이야 이제? 졸업해봐야 알죠? 1987년도에 여기서 처음 1학년을 입학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우리 학교 어디 있었을까? 다른 데다 여기로 옮겨온 거야. 1987년도에. 그 전에는 어디 있었을까? 여기 있었어요. 아, 우리 학교도 여기에 있다가 관악구로 온 거야. 그런데 젠장, 이사장이 여기 학교가 있었을 때 만약에 여기로 학교를 옮겼다. 오늘날 강남 쪽은. 근데 하필이면 이쪽으로 옮겨서 지금 관악구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학교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뭔가 좀 달라졌겠죠. 이해되니? 네. 아니, 이거 뭐 서글프고 그런 걸 떠나서 당연히 우리 학교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들 있죠.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들. 대부분 여기에 있던 게 이렇게 옮겨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대표적으로 서울고, 경기고, 휘문고, 뭐 양쪽도 있구나. 그 아무튼 보성고 등등 이름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그 고등학교들 있죠. 당연히 여기 옛날에 허벌판이었다고 그랬잖아. 다 여기 있던 것들이에요. 이렇게 옮겨간 거야. 이해되니? 네. 근데 우리 학교를 왜 이쪽으로 왔어? 그런 거지 뭐. 자, 그런데 봐봐. 고등학교는 그래도 좀 쉽게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거고 고등학교들은 좀 쉽게 빠져나오는 거고요.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현재 강남 쪽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가 있을까 없을까? 강남 쪽에. 서초, 강남, 송파 저쪽에. 생각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자체가 별로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서울대는 왜 관악구에 있는 걸까? 부지가 넓어야 돼요. 그쵸? 일단 부지가 넓어야 돼서 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일단 그게 제일 큰데. 자, 이거 그냥 썰이에요, 썰. 듣고 잊어버리세요. 원래 서울대가 여기 안에 여러 군데로 쪼개져 있었어요. 법대 따로 있고요, 의대 따로 있고요, 뭐 사범대 따로 있고요.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가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학인데 이렇게 막 갈라져 있는 게 좀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 군데 좀 모아놓자. 근데 여기 땅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서울 외곽에 넓은 터를 잡고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관악산 미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서울대가 원래 서울 중심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관악구로 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거 혹시 아니? 대학로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죠. 네. 거기 왜 대학로일까? 거기에 지금 가잖아? 서울대 의대가 있어. 의대 본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로니에 공원이라고 부르는 데가 원래 서울대 법대 자리예요. 물론 그 주변에 다른 대학들도 있거든. 성균관대를 비롯해가지고. 근데 대학 중에 지금도 그렇지만 서울대가 짱이잖아. 그래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주요 대학들이 있다고 해서 거기 길을 대학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니? 네. 응. 알고 가라고.
대학로 갈 때도 이거 왜 대학로인지 알고 가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